미국에 온 지 1년 몇 달 전부터 이사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사는 곳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이사하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히 이사했다가 더 별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또 그냥 살까 싶고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조언을 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집을 사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끼면서 지낼 수 있는 곳에 있어라.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라 새겨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그 집에서 머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사라. 다운페이 할 때, 계약금을 낼 때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돈을 많이 좀 모아놔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야. 그렇잖아요.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 모기지는 어찌됐든 대출금 상환하면서 내 돈 내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남한테 돈을 주느냐 내 돈을 쌓느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 집에서 살면서 돈을 조금 더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자. 근데 이 집에 너무나 큰 단점이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 이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열이 그대로 들어와서 오히려 어떤 때는 집 밖에보다 집 안에 훨씬 더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안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그 방 안에는 에어컨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 안에서 자면 완전 미치는 거예요. 더워서.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집으로 와서 낮에 자거든요. 근데 그 잘 때 밖에 온도 35도 36도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완전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동식 에어컨을 사자. 이동식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은 뭐 타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돌돌돌 끌고 다니면서 창문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바깥에다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편리하게 이동시키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 또 있습니다. LG 뭐 도시바 이런 데서 에어컨 만드는 데서 잘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새 걸로 사자니 하나에 $700 이렇더라고요. 그럼 세금 포함하면 780, 790달러인 거예요.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근마켓에서 사야겠다. 근데 또 마침 요 산타모니카 근처에 당근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150불에. 그래가지고 야 어차피 이거 막 쓸 거니까 150불에 사가지고 이 방 안에, 이 안방 안에 냉방만 잘 맞춰지면 여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와이프 데려다 주고 그거 사러 갈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설치해 보자고요. 이동식 에어컨. 미국 처음 왔을 때 운전면허를 산타모니카에서 땄잖아요. 그래서 산타모니카에서 면허 시험 합격하고 여기서 소고기 샀던 기억이 있다. 홀푸드마켓에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가는 겁니다. 동네가 참 좋아. 우리 동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이제 마음을 굳혔으니까 포기하자고. 어디 있는 거야? 250에 했는데? 쌀쌀하다. 원래 히터는 더울 때 사고 에어컨은 추울 때 사야 싸요. 더울 때는 너도 나도 다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다시 조금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쯤 에어컨을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러 온 겁니다. 지금 알아봐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들고 가면 될까요? 아파트가 그쪽이 좀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예, 앞으로 빼주시면 제가 거기다 댈게요. 네. 오케이, 여기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많네. 이쪽으로 나오실라나? 오케이. 제가 실을게요. 아이고. 좀 무거워요? 네. 오, 무겁네. 이거 안 다칠라나? 일단 일단 손 드릴게요. 옆으로 뒤에다가 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제가 알아서 싣고 가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다치겠죠? 안 다칠 것 같은데? 무거워. 오케이, 여기다가 실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만능이에요. 이게 켈리는 해가 뜨거워가지고 앞에 햇빛 안 들어오게 하는 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싣고 가면 되잖아. 실리겠죠? 앞이 나으려나? 이게 낫겠다. 으이샤.
와, 엄청 크네. 싹 들어가네. 오케이. 요거를 샀습니다. 오, 꽤 무겁네. 이거. 이제 이걸 샀잖아요. 이게 우리 방만, 침대에 있는 방만 좀 시원하게 해준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막 불편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집이 좁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집도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집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를 갈 필요가 없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벌어보자, 돈을 벌어서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노선을 틀었다고 해야 되나? 힘들어. 와,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데 또 날씨가 좋아졌네. 좋았어. 날씨 좋아. 주거지가 결정이 되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코스트코. 아니, 얘가 한국에서 하면 39,000원, 그리고 미국에서 하면 65달러예요 1년에. 거의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래서 이걸 한국 가서 할까 했는데 엄청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짠돌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하고 돈을 더 벌으래요.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 카드. 이제 여기가 제 놀이터가 될 예정입니다. 코스트코도 뭐 어딜 가야 좋고 어딜 가야 뭐가 많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갑니다. 오면은 구경할 것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트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 특히 이런 전자기기들. 오, 이 선풍기 좋다 이거. 다이슨. 이 선풍기가 300불이야? 좋긴 한데 이거 손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제 놀이터 하나씩 다 둘러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면, 와이프랑 같이 올 땐 괜찮아요. 와이프도 제 이런 성향을 알아가지고 하루 왼종일 마트에다 풀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또 친구들이랑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지를 못해. 그래서 취미생활,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 취미생활, 돈 안 드는 취미생활 이거잖아요. 1년에 65달러짜리 취미생활인데 다리 마사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건 너무 크다. 유럽에 갖고 가기가 애매하네요. 이제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 월마트 슈퍼센터를 안 가요. 여기 있으니까 월마트보다 훨씬 좋잖아요. 물론 조금 쫌쫌따리 막 음료수 하나, 양파 하나 이런 거 살 때는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는데, 코스트코에 오면 참 이상해져요. 딱히 살 게 있어서 온 건 아닌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사고 싶어져요. 놓을 데도 없는데 바베큐 그릴 한번 만져보고, 소파 멀쩡한데 한번 앉아보고. 판매 전략이래요. 배워야겠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코스트코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려면 참 이게 여행하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를 요즘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행은 왔다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왔다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챙겼고, 이것저것 다 챙겼고, DMB에 왔습니다. DMB. 차량에 관련된 행정기관이죠, DMB. 제가 작년에 여기 말고 산타모니카 DMB에서 면허를 땄는데, 이상하게 제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짧더라고요. 그게 영주권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거의 1년 6개월 정도만 주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만료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일 갱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주소지가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리얼 아이디라는 걸 신청을 못했거든요. 여기도 신분증에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있으면 국내선 탈 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더라도 신분증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내선을 여권 없이 탈 수 있는 게 리얼 아이디 해서 작년 5월부터인가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딸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못 느껴가지고 그냥 갔는데, 와보니까 따야겠더라고,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DMB에 약속을 잡고 왔습니다. 약속을 잡고 왔는데 왜 여기 있느냐, 미국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9시 50분에 약속을 잡고 왔거든요. 지금 몇 시냐? 지금 10시 5분이에요. 근데도 약속 불러주질 않아. 제가 157번 배정 받았는데 15명 더 남았대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한 30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웃긴 게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 작년에는 약속하면 그냥 바로바로 보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좀 없어졌고 QR코드 찍고 자기 전화번호 인증하니까 약속 시간하고 나 왔습니다 라고 체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받은 건데 번호가 한 30분 정도는 더 있어야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번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예약한 게 거의 의미가 없달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테슬라는 좋은 점이 쉴 때 유튜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큰 화면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기다릴까 해갖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10명 남았습니다. 앞에 10명. 참. 10시 14분 20분 지났는데 아직도 10명이나 남았다는 거야? 예약을 받는 이유가 없달까? 이게 또 할리우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DMB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DMB 두 개인데 운전면허 갱신이나 운전면허 시험, 뭐 차량 등록 한 번에 다 해주는 DMB가 있다면 저기 다른데 할리우드는 차량 등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잘못 가게 돼. 사실 DMB 내부는 정말 쾌적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운전면허 갱신하러 온 것뿐인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경찰차 앞에 지나가면 괜히 긴장되는 것처럼 공공기관 앞에 서면 이상하게 쫄려요. 그리고 여기에선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올드스쿨이에요. 집으로 온 우편물을 가지고 오래요. 고지서 같은 거요. 그게 주소 증명 서류래요. 처음 들었을 때 진짜요? 이랬어요. 우편물 하나면 주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 다음 웃긴 건 시력 검사입니다. 뒤에 걸려있는 판에 적혀있는 글자를 읽으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 끝. 진짜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호명되고 나서 10분도 안 걸렸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운전면허증 외에도 미국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들이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팁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미리 얘기 안 해준 게 하나 있어요. 세탁기가 집안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사하고 나서 세탁기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호텔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코인 세탁기를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용 세탁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동전을 넣거나 앱으로 결제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원룸이어도 그 건조기까지는 아니어도 방 안에 웬만하면 세탁기가 다 있었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집 안에 세탁기가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돈 내고 사용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세탁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 세탁 공간이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인 세탁기 있죠. 코인 런드리 가서 세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아니 집에 세탁기가 없다고? 근데 보니까 세탁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 중 하나는 일단 이 인유닛 런드리라고 하거든요. 세탁기가 집 안에 있는 호실을 인유닛 런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옵션이더라고요. 그 옵션이 있는 집을 가면 좀 더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옛날에는 25센트짜리 쿼터 동전을 넣어서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카드 결제가 되고 앱으로 결제가 되고 이래서 조금 편의성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을 하는 거랑 세탁물을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세탁하고 또 갖고 올라가서 집에다 널고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 세탁기가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집에 세탁기가 있으면 저 혼자 사용하니까 먼지통도 비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탁기 관리, 세탁조 청소도 할 수 있고 세탁기 관리가 가능한데 또 다행인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싹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깨끗해요. 아깝지 않아.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 문제를 솔직히 계속 미뤄왔었어요. 복잡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하다가 드디어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미국이랑 한국 양쪽에 걸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게 2배예요.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알아야 하는 것도 있고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해.
그냥 집 주택가에 사무실이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냥 광고판만 세워놓은 건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예 실제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랐던 거는 여기가 그 구글 맵 리뷰에서 보면 리뷰가 100개가 넘는데 5점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리뷰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세금 보고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고 이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그냥 개인 집인데 제 개인 집에다가 그냥 사무실을 차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맞나? 문 열리나? 잠겨있네? 어떻게 들어가? 뒤로 들어가나? 여기가 정문이 아닌가 봐.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한 김광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입구에 와 있거든요.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니요, 그냥 걸어왔습니다. 차 가지고 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걸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열어주신대. 안녕하세요. 걸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잠궈놔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차를 가지고 올까 하다 주차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가까우신가 봐요. 바로 이 앞이어갖고. 그러면 걸어오셔도 되죠.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주차장이 있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됐었어. 처음 듣는 단어들이 쏟아지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F바가 뭔지, 페카가 뭔지, LLC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세금 조약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시간 상담했는데 머리가 꽉 차더라고요. 다행히도 세무사님께서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하지 않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상담 끝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진작 올거리였어요. 모르고 있으면 손해고 알고 있으면 챙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국에서 사업하시거나 한국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세금 문제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요. 네, 가보겠습니다. 엄청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제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한국에 사업체 갖고 있고 미국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뭐 세금이 복잡합니다. 한국에도 내야 되고 미국에도 내야 되고. 근데 미국은 뭐 달러 들어오는 소득에 또 얼마 몇 퍼센트 이런 복잡한 세금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상담해 주신 세무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전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하나로 줄이거나 아니면 달러로 받는 게 제일 좋대요. 어차피 미국에 거주를 하니까. 설명은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막 설명을 해주셔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다가 어느 정도는 못 알아듣겠다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에서 뭐 내는 세금 중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달러로 받아서 그냥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사실 순탄 트립의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달러 결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핸드폰 어플로도 되지만 이거 외환 송금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뭐 인보이스 보내드리면 그 인보이스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다가 나 여기로 이만큼 달러 송금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려운데 그래도 길을 좀 찾았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제안받아 가지고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업체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양쪽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한 번, 미국에 한 번. 근데 이 세금이 늘어날 테니까 사업을 하나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거주하는 지역의 사업체를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탄 트립의 주 이용 고객분들이 한국인이시니까 한국에 있는 사업체를 갖고 가야 여행사 보증보험이나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2개 다 가지고 가는 쪽으로 했거든요.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가시는 분들 모두 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대요. 한국에 있던 모든 증빙 서류 같은 거, 인보이스 같은 거를 주고받은 내역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원하는 쪽으로 다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끝나고 미국 세금을 신고하자. 그래서 보류 신청을 해주셨고 어느 정도 보류가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내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거지가 정해졌고요. 주거지는 여기서 조금 더 살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자.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절세, 세금을 좀 줄여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집을 사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샀습니다. 한 시즌 여름을 지내보니까 집이 조금 덥더라고요. 꼭대기층이고 햇빛이 계속 쭉 들어오니까 집 온도가 엄청 올라가고 오히려 밖에보다 집이 더 더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사야겠다. 이동식 에어컨을 안방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주거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부수적인 것들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 주거지가 완전히 정해졌고 그동안 저희의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